오전 6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싼 배낭을 메고 캐리어를 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 인천공항은 그곳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 때문인지 새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때부터 심장은 알싸한 긴장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여행을 하게 될까? 여행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지만 여행을 가기 전 이 두근거림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행의 심리학, 우리는 이 떨림을 심리학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왜 떠나시나요? 여기 여행의 목적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기존의 사회 질서가 싫어. 나는 자유와 평화만을 바라볼 거야. All you need is love.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사랑뿐. 1960년대 중후반 불안한 미국 사회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시리에 빠지기 시작했고, 이들은 본인을 히피족이라고 칭하며 자유롭게 떠도는 여행을 합니다. 반면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유럽 상류층 자제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퍼집니다. 진정한 예술적 지식은 여행으로부터. 이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이 고전 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으로 배움을 얻기 위해 긴 시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들의 깨달음을 위해 떠났던 여행, 그랜드 투어입니다. 이 상반된 두 사례는 메릴랜드 대학의 이소 아울라라는 학자의 접근, 회피, 동기 개념을 이용한 여행 동기에 대한 답변에 좋은 예시가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하려는 접근 동기에 따라 행동에 나서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피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는 회피 동기에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님에게 상을 받고 칭찬을 듣기 위해 공부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망쳤을 때 후폭풍을 감당하고 싶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히피족이 떠난 여행의 경우 세상을 향한 도망침, 즉 회피 동기가 여행의 주된 동기이고, 그랜드 투어의 경우 세상을 공부하고 싶은 유럽 귀족의 접근 동기가 여행의 주된 동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여행의 동기가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는 적당한 비율로 조합된다고 합니다. 여행은 도피이자 탐색이며 탈출이자 추구인 것입니다. 저는 주로 여행을 막연한 깨달음을 갈구하며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한 일상으로의 회피도 제 여행 동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미역국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시험 전에 미역국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학창시절 대부분을 시험과 씨름하면서 보낸 우리 한국인들은 시험 전날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 라는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는 찰싹붙으라고 찹쌀떡, 끈적거리는 엿 등을 선물합니다. 또한 쑥쑥 자라는 콩나물을 먹으면 키가 쑥쑥 자란다 등 우리는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유사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 이 시계 가져. 그런데 유명한 살인마가 범행 중에 차고 있던 거야. 우리 중에 아무리 이 시계가 명품 시계라고 하더라도 선뜻 이 저주받은 시계를 차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 시계는 이미 그들의 끔찍한 행위에 감염된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번 접촉한 것은 영원히 접촉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감염 원리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과 느낌은 모두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런 비합리성을 이용해 역사 유적지를 아름다운 문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나 시민운동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관광지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혹독한 대우를 받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도구 등을 보며 역사를 공감하는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역사 유적은 이런 심리적 원리에 따라 강한 힘을 부여받은 여행 또는 관광의 요소이며, 시각적 경외감, 역사적 의미, 지적 흥미 등의 다양한 만족감을 두루 제공합니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아래에서부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귀속 욕구, 자존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나뉘어집니다. 아래에 위치한 욕구일수록 기초적인 욕구이고, 위에 높은 수준의 욕구는 낮은 수준의 욕구가 채워져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여행을 하는 과정으로 이 이론을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며 수많은 선택지에 놓입니다. 높은 절벽을 안전장비 없이 건너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무릅쓰고 아름다움을 찾으러 외진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욕구의 만족 순서가 뒤바뀌는 일입니다. 여행 속에 담긴 심리학이 이처럼 복잡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수많은 욕구와 선택지와 갈림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배움을 얻고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관광개발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관광이라는 학문은 복잡하고 어려운 복합 학문입니다. 경영, 지역, 조경, 사회, 법 등 다양하게 뒤섞인 이 관광이라는 학문을 여행과 관련된 심리학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